고래야 우라, 고래야 우라, 고래야 우라. 그날 하얼빈역에 울려 퍼진 외침, 우리는 한 청년의 뜨거운 숨결을 아직도 가슴 깊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탄일성 선조일본. 큰 소리로 길게 탄식하며 일본의 멸망을 미리 조문한다. 독립이라는 이상과 그것을 위해 피 흘린 실천이 하나가 된 완결된 증거입니다. 안녕하세요. 역사 커뮤니케이터 금별쌤 최태성입니다.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했던 안중근 의사, 그에게 붙여진 의사, 이 의사가 무슨 뜻인지는 아시죠? 무력으로서 항거하여 의롭게 죽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역, 조국의 독립을 외치며 방아쇠를 당긴 조선의 청년 안중근.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이 하루로만 설명될 수 없습니다. 조국 독립에 목숨 바치기로 결심하기 전 안중근의 삶은 어땠을까요? 1879년 9월 2일 황해도 해주, 아버지 안태훈과 어머니 조마리아 사이에서 안중근이 태어나죠. 사기기면 사격, 무예면 무예, 타고난 기계를 품은 청년으로 성장합니다. 백범 김구 선생이 어린 시절 안중근을 몇 번 본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백범 김구는 안중근을 사격술의 제일인 아이였다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사냥할 때는 나는 새, 달리는 짐승을 백발백중시키는 재주가 있었다. 안중근이 19살이 되던 해에는 온 가족이 함께 천주교에 입교하여 세례를 받고요. 토마스라는 세례명을 받게 됩니다. 안중근의 호 아시죠? 도마. 이 도마가 바로 이 세례명에서 따온 것입니다. 성실한 신자였던 안중근은요, 선교 활동도 열심히 했죠. 그러나 그에겐 언제나 종교보다 조국이 우선이었습니다. 국가 앞에서는 종교도 없다. 조선에서 종교의 존재의 의미는 민족을 구원하는 데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죠. 나라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그때 안중근은 결심합니다. 조국을 위해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겠다라고 말이죠. 진남포에 위치한 도니학교를 인수하면서 인재 양성을 시작하죠. 그는 직접 교장으로 부임해서 인재 교육에 앞장섭니다. 민족의 미래가 교육에 있음을 통찰한 것입니다. 이런 안중근의 사상은요, 리순 감옥 수감 중 그가 남긴 유목에서도 찾아볼 수 있죠. 황금 백만냥 불여일교자. 황금 백만냥도 자식 하나 가르치는 것만 못하다라는 뜻이죠. 평화와 교육을 통한 국가 부흥을 꿈꿨던 정치 철학적 세계관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한 사람이 찾아와요. 나라 정세가 위태롭게 된 때 어찌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려 하십니까? 간도와 블라디보스토크 등지에 한국인 100여만 명이 살고 있는데 그곳에 가면 반드시 큰 사업을 이룰 것입니다. 안중근은 이때 깊은 고민에 잠기죠. 평화적 수단만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겠구나. 평화적 교육적 해법을 모색하던 한 사상가가 시대의 폭력 앞에서 쓸 수 있는 수단은 이제 하나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안중근의 무력투쟁은 모든 평화적 수단이 좌절된 후 택할 수밖에 없었던 비극적 결단이었던 것이죠. 이제 안중근은 무기를 들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이 국내에선 항일운동에 대한 일본의 탄압이 심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내에서 의병 활동을 전개하기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향을 떠나 블라디보스토크로 간 것입니다. 블라디보스토크, 하바롭스크, 이런 연해주 곳곳에는 이미 한인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었죠.
가난과 수탈 등을 견디지 못해 혹은 독립운동을 위해 연해주로 간 사람이 1910년쯤에는 이미 약 10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독립운동의 기반이 갖춰진 환경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 연해주에 도착한 그 다음에 1908년 봄, 안중근은요 드디어 대한국 의군을 창설합니다. 목숨을 건 치열한 항일 투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때 그들은 목표를 세우죠. 바로 대한제국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 암살. 그렇게 그들은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다짐을 실행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죠. 1909년 10월 이토 히로부미가 러시아 재무장관과 회담을 위해 하얼빈에 방문한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경비가 허술해질 수밖에 없는 해외라는 공간. 안중근은 이번이 기회라는 것을 직감하죠. 우덕순, 조도선, 그리고 유동하와 함께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죠. 그리고 10월 26일 결전의 날, 양복을 입고 권총을 챙긴 안중근은 오전 7시경 하얼빈역에 도착합니다. 안중근은 이토의 방문을 환영하기 위한 인파 속에 섞여 무사히 하얼빈역에 진입합니다. 오전 9시 이토가 탄 기차가 역에 도착합니다. 러시아군의 환영과 호의를 받으며 걸어 나오는 이토 히로부미. 그가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안중근은 이토를 향해 품 안에 권총을 꺼내듭니다. 총 6발 총성이 울리고 안중근은 큰 소리로 외쳤겠죠. 꼬레야 우라! 꼬레야 우라! 꼬레야 우라! 그리고 현장에서 바로 체포되죠. 안중근은 이때 도망갈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의 진짜 싸움은 저격 이후였기 때문입니다. 안중근의 목표는 이토의 범죄 행각을 재판장에서 밝혀 그의 죄악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안중근은 조금도 저항하지 않은 채 헌병대의 손에 끌려가죠. 1910년 2월 7일 안중근의 첫 번째 공개 재판이 진행됩니다. 안중근은 법정에 서서 이토 히로부미의 15가지 죄목을 조목조목 밝힙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소신을 확고히 밝혔습니다. 내가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것은 한국 독립전쟁의 한 부분이요. 또 내가 일본 법정에 서게 된 것은 전쟁에 패배하여 포로가 됐기 때문이다. 나는 개인 자격으로서 이 일을 행한 것이 아니요. 대한국 의군 참모 중장의 자격으로 조국의 독립과 동양 평화를 위해서 행한 것이니 만국 공법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하라. 여기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동양 평화라는 문구. 안중근의 목표는 한국의 독립만이 아니었습니다. 동양의 평화라는 더욱 원대한 꿈을 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리순 감옥으로 끌려간 안중근 의사는 일주일 만에 5번의 재판을 치른 뒤 끝내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는 항소를 포기하는 대신 아직 못다한 꿈을 글로써 남길 수 있도록 형 집행을 늦춰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그가 남기고자 했던 것, 바로 동양 평화론. 당시 제국주의와 패권주의에 맞서 상생과 협력을 강조하고 한국, 일본, 중국 3국이 공존할 수 있는 동아시아의 비전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도 한국의 독립과 동양 평화를 바라던 안중근 의사. 그의 신념과 인품은 일본인 검찰관 간수의 마음까지 사로잡죠. 그들은 죽음을 앞둔 안중근에게 글씨를 청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정신을 고이 간직하고 싶은 마음이었겠죠.
한편 그때 법원과 감옥의 관리들이 내가 쓴 거를 기념으로 간직하겠다며 비단과 종이 수백 장을 사넣어 주고는 글씨를 써줄 것을 부탁했다. 적의 손에 목숨을 잃게 된 그였지만 그는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투쟁이 특정 민족이 아닌 제국주의라는 거대한 악을 향한 것이었음을 보여주는 가장 위대한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간수 과장이었던 기요타는 이 안의사의 인품에 감화되어서 그의 구명을 위해 매일 기도했다고 하죠. 안의사는 그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 날마다 맑고 좋은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이라는 뜻의 일통청화공이라는 글씨를 써주기도 합니다. 그가 적에게 남긴 것은 증오가 아닌 평화를 향한 신념과 인간에 대한 존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남긴 또 하나의 유목, 장탄일성, 선조일본. 길게 탄식하며 일본의 멸망을 미리 조문한다. 죽음을 앞두고 일본 제국주의 최고 우두머리 중에 한 사람인 대만 총독부 최고위 관료에게 준 유목인데요. 와, 정말 이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그 기계가 느껴지는 작품입니다. 이 안중근 유목은요, 대개 고전에 나오는 구절이라든지 세상사의 교훈, 처세에 대한 문장들인데 장탄일성, 선조일보는 다릅니다. 그의 의거와 더불어 당대의 역사관과 동양평화에 대한 세계관을 바탕으로 직접 살아있는 그의 뜻을 써내려간 것으로 그 의미가 더 깊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아직 지금 일제강점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도 않았지만 안중근은 이미 그 일제강점기의 종말을 예견하는 글을 이 유목에 담았던 것입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그리고 이 독립은 안중근 의사의 이 독립운동의 대의 그 자체를 형상화한 작품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피와 눈물로 써내려간 역사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이 유목의 가치는 안 의사의 상징인 이 장인과 결합될 때 극대화되죠. 그의 모든 유목에 등장하는 손바닥 도장, 잘린 손가락의 흔적이 선명한 이 장인. 안의사는 동지들과 함께 왼손 약지를 잘라 그 피로 태극기에 대한독립이라 쓰며 피의 맹세를 나누었습니다. 이 장인에는 동지들과 함께 조국 독립과 동양 평화를 맹세했던 단지 동맹의 서약이 아로새겨져 있습니다. 독립이라는 이상과 그것을 위해 피 흘린 실천이 하나가 된 완결된 증거입니다. 안중근 의사가 남긴 유목 중 국내에 있는 31점은 이미 국가보물로 지정되어 그 역사적 가치를 공인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그의 유목 일부가 해외에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안중근 의사의 유물을 되찾는 것은 칼과 창 대신 기억과 가치를 지켜내려는 현대판 의병운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난 앞에 스스로 일어섰던 의병처럼 이제는 우리가 문화와 기억을 지키는 오늘의 의병이 되어 그의 마지막 염원을 우리 손으로 지켜내야 할 때입니다. 이 안중근의 유목은 단순한 글이 아닙니다. 기억하고 남겨져야 하는 안중근 의사의 유언이자 신념이 담긴 우리의 유산입니다. 광복 80주년 우리가 되찾는 유산, 유목을 되찾기 위해 힘을 모아주십시오. 안중근 의사의 뜻을 우리가 이어가겠습니다.